거기냐? 바로 옛날에 학원 토지공부 학원에 바로 앞이었네? 그때 다녔었어요. 그래? 그랬어? 수학 5학년 다니다가 어. 다녔어요. 아주 야 거기면 와 바로 거기 앞에가 있을 때 편했네. 어? 아니 선생님이 왜 그만두냐면 선생님이 이제 10월 달에 송도에 있다가 학원을 차렸었어. 차려가지고 과학원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거기만 이제 집중하려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야. 네. 아주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송도는 니한테도 오란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시간이 괜찮으면 오는데 오기가 힘들잖아 송도는. 그 송도 그 입구 쪽에 있는데 해양경찰청이라고 있어. 그 송도도 잘 몰라가지고. 있어. 여기 토박길 여기 멀리 안 가봤어요. 여기 근처 송도도 그냥 신적색 가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 뭐. 공원 가든가.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 송도. 송도 잘 몰라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됐지 뭐. 자 보자. 그러면 율민이 이 새끼 또 안 오네. 저번에 빠져가지고 이 새끼는 저번에 빠져가지고 오라 했더니 원래 2명 아니에요? 아니 또 한 명이 저번 수업 있잖아 수요일날 수업을 빠진 거야. 그래갖고 오늘 온대 왜? 이 새끼 수학도 맨날 지각하고. 맨날 이거 해주고. 금요일날 수학 12시에 있는데 맨날 12시 하고. 그래 과학 수업도 그래. 어느 중인데요? 어느 중인데요? 걔 영현주. 신흥 아니에요? 신흥이냐? 신흥이다 신흥. 걔가 신흥이다. 저기 박율민이라고 있어. 말 졸라 안 듣는 새끼. 맨날 또 친구들하고 막 여기 이 동네를 깝치며 돌아다니고 있어. 막 제 친구들하고 학원은 안 나오는데 학원은 뭐 지가 가고 그러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거는 득달같이 놀더라. 자 보자.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호르몬이 뭐니? 호르몬이 뭘 조절한다? 그렇지. 호르몬이 신경계하고 같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 외부 자극,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만드는 거야. 뭐가 있어? 체온 36.5도로 덥건 춥건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로 맞춘 거. 혈당량,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같은 걸 갖다가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호르몬은 특성이 있어. 호르몬은 자 얘들아 호르몬 같은 경우는 뭐야? 자 보면 자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서 자 어디서 분비된다? 그러니까 얘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모든 세포, 모든 기관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야. 한 기관에서만 작용해. 한 기관에서 특정 세포, 특정 기관 그걸 갖다가 표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살을 쏘자. 그런 식으로 표적기관하고 표적세포가 있어. 작용하는.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내분비샘은 뭐냐? 안에서 안으로 분비된다. 선생님 말했지. 그래갖고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다가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한다. 내분비샘은 뭐 있냐면 야 선생님 말했지. 위는 아니야 밖이야? 아니야. 왜? 공기하고 바깥하고 연결돼 있잖아.
창자도 작은 창자도 외부야. 그러니까 칼로 찔러가지고 피 나오는 데는 내부. 피 안 나오는 데는 허공 찔러봐. 피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외부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혈액을 통해서 혈액도 우리 몸의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안 성분이잖아. 그래갖고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 근데 외분비샘은 이런 게 있어. 외분비샘은 뭐냐? 안에서 밖으로 분비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샘이나 관, 구멍이 없어. 근데 얘는 구멍이 있지. 샘이나 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눈물샘, 침샘, 땀샘, 소화샘 같은 거 있지. 얘들은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민재 머리 잘랐네? 배지겠다고? 네 머리가 매직할 머리였어? 선생님도 반곱슬인데 나는 나 약을 먹었나? 먹었구나. 악성곱슬 있어. 그 매직이라는 게 뭔지 아냐? 머리 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마술처럼 펴준다고 그래가지고 매직이라는 거야. 이게 악성곱슬이 있어. 진짜 흑인들은 진짜 악성곱슬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물이 있잖아. 물이 닿지. 그럼 꼬불꼬불해지지. 그래? 너는 진짜 악성곱슬인가 보다. 자 보자. 그리고 내분비샘에는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한다.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얘가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다가 아무 데서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 표적기관이나 작용하는 표적세포가 있어. 있다. 그러면 보자. 그리고 그래갖고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 작용하고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낸다. 적은 양으로 큰 효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봐봐. 호르몬은 양이 많으면 과다증, 양이 적으면 결핍증에 걸릴 수가 있어. 이해됐지?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가 있냐? 얘는 그리고 호르몬하고 선생님 아까 치면 항상성은 누가 조절하고 있어요, 얘들아? 호르몬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호르몬하고 이렇게 호르몬을 내분비계라고 그래. 내분비세에서 분비되니까 내분비계하고 호르몬하고 신경하고 같이 조절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일어나는 거는 신경에 있어야 된다. 항상성 조절해. 근데 느리게 일어나는 건 누구에 있어야 된다? 호르몬에 있어야 된다. 왜? 얘들이 작용이 좀 틀리니까. 봐라. 호르몬하고 신경은 어떻게 되냐? 거기 나왔는데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돼. 근데 혈액을 통해서 천천히 운반이 된단 말이야. 혈액이. 근데 넓은 범위에 지속적으로 작용해. 근데 신경은 정기적 신호잖아. 뉴런에 의해서 정기적 신호니까 빠르지만 좁은 범위에 일시적으로 작용해. 이해됐어? 빨리 일어나는 거나 항상성 조절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 근데 천천히 일어나는 항상성 조절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특징 때문에. 이해됐지? 봐, 옆에 봐라. 내분비샘과 표적기관이 있어. 표적기관, 표적세포.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비관이 따로 없다. 구멍이 따로 없다. 안에서 안으로 혈액으로 분비하는 거야. 표적세포, 표적기관은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세포나 기관이야.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은 호르몬이 내분비섬에서 혈액으로 분비돼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봐봐. 그러면 호르몬과 내분비샘과 호르몬을 보자. 각각 호르몬은 다른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돼. 요새는 용어가
매일 변해. 옛날에는 간내라 했는데 요새는 이제 고이에서는 사이내라고 불러. 사이가 한자야. 간자가 간내가 있어. 간내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나 신경계의 분비를 조절해. 즉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간내가 중간내하고 중간내하고 그 대뇌 사이에 있어. 갖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시상이고 간내에 얘가 시상하고 이 간내의 시상하고가 조절 중이야. 뒤에 볼 거야. 얘가 우리 몸의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 혈액 내에 있는 호르몬의 양을 쩝쩝쩝쩝 맛보는 거야. 갖고 야 뭐 부족하다, 뭐 내놔라, 뭐 내라, 뭐 나오게 해, 뭐 나오게 해. 다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게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시상하고다. 얘가 호르몬하고 신경계를 조절하는 거야. 근데 이 시상하고 밑에 있는 게 뇌하수체야. 응? 뇌하수체인데 뇌하수체에서는 뭐가 나오냐? 야, 니들한테 중요한 거. 야, 니들 이게 되도록이면 빨리 자. 왜? 야, 10시 이전에 자면 생장이 잘 된대. 생장 호르몬이 잘 나왔고 성장판도 잘 열린대. 생장 호르몬 당연히 생장 호르몬은 생장에 관여돼 있대. 키나 몸무게 같은 거 몸의 생장을 촉진하지.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갑상샘을 목에 있는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여기가 갑상샘이에요. 이 갑상샘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왔고 갑상샘을 자극해. 그래가지고 티록신이라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갖고 세포호흡을 촉진해. 갖고 열을 많이 발생시켜 우리 몸을 데펴. 이해되니?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은 뭐야? 말 그대로 항이뇨. 이뇨라는 거 오줌 싸는 거야. 오줌을 적게 나오게 하는 호르몬. 왜? 야,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지. 뇌하수체에서. 그러면 야,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버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게 재흡수되니까 오줌량이 어떻게 돼? 줄게 되겠지.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재흡수가 촉진되니까 콩팥에서. 그러니까 빠져나간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오줌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 다음 갑상샘에서는 뭐가 나온다? 티록신이 나온다. 티록신이 무슨 호르몬이야? 세포호흡을 촉진해. 그러면 세포호흡 결과 열에너지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열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한 60%는 열에너지로 나와. 그리고 40%는 ATP라는 에너지로 저장을 해. 우리가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놔. 근데 열에너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열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우리 몸을 데필 수가 있다. 그리고 봐라. 자, 이렇게 콩팥이 주먹만한 콩팥이 이 등 뒤에 있어. 선생님이 옛날에 요로결석을 겪었잖아. 야, 너 요로결석이 뭔지 아냐? 오줌간에 이제 콩팥에서 돌이 떨어지는 거야. 석회질 물질. 졸라 단단해. 근데 진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등 뒤에 쪽이 막 콕콕 쑤셔. 이 돌이 오줌관을 못 한 거야. 오줌관이 얇다 보니까 오줌관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피가 나와. 진짜 아프겠다. 졸라 아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내가 겪어봤는데, 그때 명절 때였어. 명절 전부터 피가 나오는 거야. 오줌에. 그래갖고 딱 보니까 요로결석이야. 100% 증상이. 등 뒤에서 아프고 양쪽 옆구리 쪽에서 아프고 피가 나오니까 100% 요로결석이야. 그래갖고 명절 끝나고
이제 병원에 가고 치료해야 되겠다 생겼는데 명절 끝나고 딱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좀 놓쳤어. 근데 일요일 날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깼어. 깼는데 땀 범벅이 됐어. 앉아있지도 못해. 졸라 아프니까. 하고 야 병원 응급실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응급실 가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췌한 거야. 하고 샤워를 하고 다 씻고 기어서 나가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응급실에 갔단 말이에요. 응급실에 가니까 아저씨가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아프신데요? 요로결석이에요. 헐, 자기도 아파봤대.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그 아저씨가 응급실 앞에까지 태워주더라. 그 고통을 아니까 아저씨도. 그 응급실 갔더니 이제 레지던트가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잃어버렸어. 씨발 요로결석이라고 이씨. 그 졸라 아프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시지 왜 욕을 하시고 그래. 당신도 알잖아 얼마나 아픈지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진짜 요로결석인 거야. 갖고 이제 진통제만 놔주는 거야. 일요일이니까. 그게 안 되잖아. 진료가 안 되잖아. 갖고 다음날 갔다. 다음날 갔더니 검사하고 이제 검사하고 바로 이제 요로결석을 깼거든. 근데 검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전생에 스님이었어요? 그런 거야. 왜요? 그러니까 몸에 왜 이렇게 돌이 많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이 두 개가 있대. 두 개가 있대. 이것도 신기한데 담낭에도 담낭석이 있대. 무슨 선생님 다 빼야 돼요? 담낭에 있는 거는 염증만 안 생기면 평생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근데 얘들은 요로결석은 이거는 지금 아프게 하니까 없애야 된다고. 그러더니 검사를 하는데 이제 충격파 세설술이라고 있어. 뭐냐면 충격파 세설술이보다는 초음파를 갖다가 한 곳에다 집중하는 거야. 갖고 이 초음파로 이 돌을 쪼개버리는 거야. 갖고 초음파로 충격파를 만들어갖고 이걸 부신다 해서 충격파 세설술인 거야. 이제 이거는 이제 술이니까 수술은 아니고 그거지 시술이지. 근데 딱 갔더니 지하로 들어갔더니 그런 거 이따만한 진통제를 주는 거야. 나중에 졸라 아프니까. 절차는 진통제를 만드는데도 단계가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가 있어. 아저씨가 씨발 노래방 코인 노래방 노래방이야? 서비스를 해준대. 아이씨 한 4단계 되니까 진짜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아픈 거야. 와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한 30분간을 맞았어. 그러다가 5분 더 맞아준다는 거야. 확실히 없애야 된대. 다시 온 사람도 있대. 한 달 만에. 하고 졸라 아픈데도 참고 다 맞고 나니까 막 뛰래. 왜? 이게 이제 부셔져가지고 오줌으로 내려가게. 그거 오줌으로 갔다? 얘 피가 나오는 거야. 너무 피가 나오는 거야. 오줌인데 피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자극을 받았으면. 그거 이제 진통제를 맞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왔다. 근데 약국에 갔어. 약을 2만원 주는 거야. 한 달을. 2만원 주는 거야. 그 내가 약값만 6만, 7만원인가 8만원인가 나왔어. 이렇게 2만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독거노인 줄 알았다니까.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받아가잖아. 그래갖고 선생님 독거노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가다가 보니까 수업하다가 보니까 수업을 5시부터 했어.
하다 보니까 한 7시 되니까 이 진통제가 약 기운이 없어졌나 봐. 다시 아프기 시작, 졸라 아프기 시작한 거야. 갖고 다음 수업 못하고 다시 응급실 갔어. 갖고 가가지고 또 진통제 맞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가 막 내가 진짜 아파갖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깨니까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또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요로결석이요. 이렇게 아주머니도 자기도 요로결석 걸렸대. 하고 왔대. 근데 아줌마가 표현하기를 이거는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와, 나 그때 알았어. 이게 진짜 아픈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딱 이제 가라고 했어 의사가. 혹시나 모르니까 진통제 한 방 더 놔줘. 또 모르니까 아프는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더라. 와, 갖고 선생님이 진짜 내가 전생에 진짜 스님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아파. 돌부자. 진짜 아파. 너도 야, 근데 여러 결석에 제일 치명적인 게 음식이 뭔 줄 아냐? 짠 거 먹으면. 짠 것도 있지만 그 있잖아 시금치. 시금치에 칼슘이라든지 그런 거 철분. 유튜브에 어디서 본 거 같아요. 시금치야 시금치. 그래서 내가 요새는 시금치를 거의 옛날에 진짜 잘 먹었거든. 좋아했거든. 요즘에는 요새는 거의 안 먹어. 어쩌다 한 번씩 먹거나 거의 안 먹어. 진짜 옛날에는 진짜 좋아했어. 그러면 여기 콩팥이 이렇게 있다. 그 위에 뭐가 있다? 부신이 있어.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 에피네프린이라고 해. 아예 요새는 여기서는 중학교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러. 있잖아.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해. 근데 이 에피네프린이 어떠냐면 이게 갑자기 엄마가 옛날에 있잖아. 애가 저 차에 깔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 바퀴를 들어 소형차니까 갖고 그런 영상이 있어. 갑자기 엄마가 바퀴를 들어갖고 얘를 빼내. 갑자기 공 같은 힘이 솟아라. 그러면 뭐냐면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니까 몸이 흥분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괴력이 나오는 거야. 갖고 이 아드레날린은 뭐냐면 혈압, 심장박동을 갖다가 촉진시켜. 그리고 혈압도 상승시켜. 혈당량도 증가시켜. 그래갖고 갑자기 엄마가 공 같은 힘이 쏟아라 이럴 수 있어. 얘는 심장박도 빠르게 하고 혈압도 상승시켜. 그리고 혈당량도 증가시켜. 그리고 여기에 이자가 있어요. 이자는 이제 인슐린이 나와. 인슐린이 당뇨병 치료제다. 혈당량을 낮춰.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녹말이 보내다가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해.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져. 밥 먹고 30분 후에 높아지는데 그때 인슐린이 나와. 갖고 혈당량을 낮춰. 정상적으로 만들어. 근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지.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많이 갖다 써버려. 갖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의 포도당량이 줄어들어. 그때는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보다 혈당량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어디서 작용하냐? 둘 다 간에서 작용해. 같은 기관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 길항작용이라고 해. 길항작용이라고 해. 그리고 정서에서 나오는 게 뭐야? 테스토스테론이야, 성호르몬이.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 때 남자를 미치게 하는 호르몬이야. 갖고 이 남자의 2차 성징 말이야. 목젖이 튀어나온다, 어깨가 떡 부러지거나. 그리고 여자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여자의 2차 성징 발현이야. 가슴이 나온다든지, 엉덩이가 커진다든지. 이렇게 임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임신의
임신을 갖다 최적화하게 하는 호르몬이야. 이해됐어? 그럼 됐다. 그리고 넘겨봐. 그러면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이 있다 이제.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이 있어.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낸다 있어. 근데 얘가 부족하면 결핍증, 과다하면 과다증이 걸려. 그럼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 보자. 질병은 두 가지겠지. 과다증이나 결핍증이겠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생장 호르몬 있어.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있는데, 생장 호르몬은 자, 생장 호르몬은 결핍되면 당연히 키가 안 자라겠지. 꼭 뭐라고 하지? 소인증, 외소증이라고 해. 키가 안 자란단 말이야. 난쟁이가 되겠지. 키가 정상인 비례에 매우 적지. 과다하면 키가 너무 크겠지. 거인증이겠지. 근데 얘는 성장기에 걸리는 거야. 그 키가 너무 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서장훈은 키가 크잖아. 거인증은 아니고 많이 분비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과다하게 분비되면 또 성장기가 아니라 말단 비대증이라고 있어. 성장기 이후에 또 과다하게 분비돼. 그건 말단. 입이라든지 입술이 통통 붓고 코, 막 손가락 발가락이 커져. 갖고 턱주가리가 나오고 막 그래. 갖고 얼굴이 변형돼 버려 완전. 원래 모습하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야. 그런 거 있어.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이제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면 거인증, 성장기에는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크지. 근데 성장기 이후에도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면 말단 비대증, 입술과 코 두꺼워지고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발이 커진다. 그리고 티록신이 있어. 갑상선에서 나오는 티록신이 있어. 티록신이 과다하면 어떻게 되냐? 갑상선 기능이 너무 강화되는 거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니까 세포업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양소를 많이 써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 체중이 어떻게 돼? 쫙 빠지겠지. 그리고 너무 에너지를 쉽게 필요해져. 그러니까 필요해져. 맥박이 세포호흡이 빨라지고 어떻게 되니? 세포호흡이 맥박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 눈알이 튕겨나오려고 그래. 눈이 돌출돼. 그리고 체중이 감소해. 열이 많이 나. 또. 근데 결핍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걸려요. 얘는 세포호흡을 안 하니까 영양소를 적게 소모해. 그러면 어떻게 돼? 살이 찌겠지. 영양소가 몸에 쌓이니까. 그리고 열 발생량이 적어. 그러니까 추위를 잘 느껴. 그리고 에너지가 별로 생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피곤해. 이해됐어? 이해됐지? 당연한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또 인슐린이 결핍돼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지. 인슐린이 결핍되면 뭐가 걸려? 당뇨병에 걸리겠지. 당뇨병은 자체로는 안 무서워. 근데 합병증을 유발하니까 당뇨병이 있잖아. 망막이 생겨.
당뇨병성 망막증이래갖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손발이 썩어갖고 절단해야 될 수도 있어. 이해됐어? 가지고 당뇨병은 이제 쉽게 필요해진다. 너무 혈액 속에 있잖아. 포도당의 양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포도당은 100% 재흡수돼야 돼.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빠져나가고. 그래갖고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쉽게 필요해지고 체중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면서 심한 갈증을 느낀다. 정상인은 여과된 포도당이 모두 재흡수되지만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는 당뇨병에는 환자는 어떻다? 포도당이 모두 재흡수되지 못하고 일부가 오줌으로 빠져나온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뭐가 있냐? 이 호르몬과 신경계가 뭘 한다 했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했지. 항상성이라는 건 뭐야?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야. 항상성 뭐야? 자,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누구에 의해서?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된다. 하고 크게 항상성 유지가 뭐 있어? 체온 조절, 그 다음에 혈당량이 있고 세포 내 수분 조절, 즉 삼투압 조절이 있다. 좀만 쉬어서 편하게 해. 자, 문제가 뭐가 있냐? 아이고. 여사 선생님아, 나는 어르신.
체온 조절이 있는데 체온 조절은 봐라. 간 내에 시선하고가 조절 중추야. 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온 자극이 와. 저온이야. 봐봐. 체온이 낮아져. 저온 자극이 온다. 그러면 자, 간 내에 시선하고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 자, 내하수치한테 명령을. 그러면 내하수치에서 갑상샘 자극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돼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갖고 뭐 저온이니까 열 발생량은 물질 대사가 세포호흡이 촉진돼.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서 열 발생량이 어떻게 돼? 증가해. 그래갖고 몸이 대표져.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누구한테 명령을 드리냐? 교감신경한테 명령을 드리죠.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 그러면서 봐봐. 근육이 떨려. 우리가 추우면 근육이 막 뭐 소름도 돋듯이 소름도 돋고 근육이 떨려. 그러면서 근육이 떨리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또 교감신경이 자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해. 또는 잇목을 갖다가 털을 세워버린다. 막 우리 추우면 소름 돋고 막 털이 서지. 그러면서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하니까 구멍이랑 구멍은 다 나가버려. 그러면서 열 방출량은 어떻다? 줄여버려. 빠져나가는 거는 줄여버리고 열을 발생시키니까 몸이 데펴지면서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얼굴이 하얘지지. 피가 안 몰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노란색은 호르몬에 의한 거야. 요 빨간색은 뭐야? 신경에 의한 거야. 이해됐니? 그러고 나서 봐라. 그러고 나서 뭐가 오냐? 이제 날씨가 더워. 고온 자국이 오면 또 간 내에 시상하고가. 근데 더우니까 열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잖아. 주로 누구만 작용한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교감신경이 작용이 강화됐으니까 여기는 부교감신경이 돼야 돼요? 아니야.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서 자 뭐가 되냐? 자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돼. 구멍이랑 구멍은 다 열려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혈액이 쏠리니까 얼굴이 빨개져. 이해됐어? 그러고 땀샘에서 뭐가 나와? 땀 분비가 증가해. 그러면 땀 분비가 증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땀 분비가 증가하면 이 땀이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피부의 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피부가 차가워지지.
그러니까 얘들은 열 방출량을 늘려버리는 거죠. 아주 몸을 시키는 거야. 열 발생량은 아예 안 발생하는 게 좋지. 그리고 열 방출량만 늘리면 돼. 고온자극이면 그래갖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게 봐봐. 호르몬하고 신경계하고 같이 작용을 하지.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울 때는 체온이 높을 때는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 방출량이 증가하고 땀 분비가 증가하면서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추울 때는 어떻게 돼? 체온이 낮을 때는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해갖고 열 방출량은 감소하고 근육들림이라든지 세포흡이 촉진되면서 열 발생량은 증가시킨다. 옆에 봐봐. 2번에 봐봐. 플러스 강의에. 야, 피부 근처의 혈관은 더울 때는 땀 분비가 촉진되고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구멍이랑 구멍을 다 열리면서 열 방출량은 늘려. 근데 추울 때는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구멍이랑 구멍은 다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열 방출량을 줄이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두 번째인데 혈당량 조절이 있어. 혈당량 정상은 혈액 속에 0.1%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봐봐, 우리가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해요. 식사 후는 혈당량이 증가해요.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식사 후에는 왜 탄수화물이 녹말이 뭘로 변해? 포도당으로 변해. 그러면 포도당이 혈당량을 높이지. 그러면 혈당량이 높으니까 또 간내 시상하부가 쩝쩝쩝쩝 막 보고 있다가 뭘 해? 뭐를 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이자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가 나와? 인슐린이 나와.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젠, 포도당을 단당류야.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갖고 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당인 놈이 당이 아닌 놈으로 돼. 그러다 보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또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어떻게 돼? 세포로 옮겨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혈당량이 얘도 낮아져. 이해됐어? 혈당량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냐? 그러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빼내면 된단 말이야. 소모하게 되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 이게 있어. 자, 뭐가 있냐? 두 번째, 이제 운동 후야. 운동 후면 봐봐. 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영양소를 갖다가 산소로 이용해서 분해해가지고 뭘로 만들어버려? 뭘로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많이 써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혈당량이 낮아져. 그러면 이제 간내의 시상하부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 이자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서 얘는 표적기관이 간이야.
글리코젠을 다당류를 단당류로 보내, 포도당으로 보내.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 높아져. 높아져. 그러면서 혈당량을 정상시로 회복하는 거야. 아이? 이해됐니? 네. 하고 혈당량 조절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작용으로 혈당량을 유지한다. 응? 그럼 보자. 근데 봐봐. 이때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누구를 분비한다고? 인슐린을 분비한다. 간에서 포도당을 얘가 당인 놈을 당이 아닌 글리코젠으로 바꿔. 그러다 보니까 합성해갖고 저당해. 그리고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해.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소모되니까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야. 그 다음 봐봐.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 그럼 간에서 당이 아닌 놈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보내. 그래갖고 혈액으로 보내니까 혈당량이 높아진다. 그리고 봐봐. 올라와봐. 또 세 번째 수분 조절이 있어. 이게 몸의 수분량 조절. 삼수압 조절이라고 그래. 체액의 농도. 삼투압 조절이라고 그래. 우리 몸에 체액 속에 수분량이 일정해야 돼. 그래갖고 체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70% 이상이 물이거든. 근데 만약에 물을 갖다가 너무 사막 같은데 고립됐어. 물을 갖다가 막 너무 땀을 많이 흘리지. 뒤질 수도 있어. 우리 몸이 제대로 못 돌아가. 물이 없으면. 모든 물질 대사는 물을 통해서 일어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처음에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량이 감소하지. 그러면 뇌하수체 간 내의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려요. 항이뇨 호르몬 많이 나오게 해. 갖고 세포에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갖다가 촉진시켜. 그러면 오줌량 빠져나간 물의 양이 적으니까 오줌량이 적어지면서 우리 몸으로 수분량이 공급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마셨어. 여름에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몸에 수분량이 많아지지.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간 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명령돼갖고 항이뇨 호르몬을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수분의 재흡수가 적어지니까 오줌량이 많아지면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 갖고 수분량을 유지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145페이지 한번 풀어봐라.
풀었어? 자 보자. 11번에 1번에 리을, 2번에 니은, 3번에 기억, 4번에 디귿, 12번에 기억, 리을, 미음, 13번에 니은, 디귿, 14번에 A 글루카곤, B 인슐린, 15번에 포도당 글리코젠. 그 다음에 15번에 2번은 글리코젠, 잘못했다. 15번에 1번에 B 포도당 글리코젠. 그리고 15번에 2가 A 글리코젠 포도당. 그 다음 넘겨보면 자극의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 보자. 한 사람 A는 의자에서 앉아 자를 잡을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 B는 자의 윗부분을 잡고 자를 떨어뜨릴 준비를 한다. 그리고 B가 애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A는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지. 그리고 엄지손가락 위치에 눈곱을 읽어 자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한다. 과정 2를 5회 반복하고 평균값을 구한다. 그리고 A의 눈을 가린 후 B가 땅 소리를 내는 동시에 자를 떨어뜨리면 A는 그 소리를 듣고 자를 잡는다. 엄지손가락에 눈곱을 읽어 자가 떨어진 거리를 구한다. 과정 4를 5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눈으로 볼 때는 24, 21, 19, 19, 17 평균값은 20이다. 소리를 들을 때는 33, 31, 31, 그 다음 28, 27, 30 평균은 30이야. 자가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자를 잡기까지 걸린 시간이 반응 시간이 길다.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이 땅 소리를 귀로 듣고 잡는 반응보다 빠르다. 즉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은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시간에 차이가 난다. 시각을 통한 반응 경로는 빛 자극, 눈, 시각신경,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 자를 잡지. 청각을 통한 반응의 경로는 소리 자극, 귀, 청각신경,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소리의 근육, 자를 잡지.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르다? 눈으로 보는 게. 그리고 올라와 147페이지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인 반응의 반응 경로. 무조건 반사는 야 대뇌가 가냐 안 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까지 전달된 다음에 그 명령이 전달돼야 되니까 느리게 일어나.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 한 사람 A가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책상에 앉은 다음에 눈을 감고 다리에 힘을 뺀다. 다른 사람 B가 고무망치로 A의 무릎뼈에 발의 아래쪽을 가볍게 치고 A는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걸 느끼는 즉시 오른발을 든다. 그리고 결과 및 해석.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일어난다.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다. 근데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고 오른팔을 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의식적인 반응이다. 고무망치의 자극은 대뇌로도 전달이 된다. 이게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팔을 드는 반응보다는 더 빠르게 난다. 즉 무조건 반사가 거치는 경로가 짧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빨리 일어나. 그러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은 자극 수용,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으로 돼. 팔을 드는 반응의 경우는 자극 수용, 감각신경, 척수, 대뇌,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이 대뇌까지 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실험해 봐봐. 반응 가라에서 일어나는 경로를 그림 A에서 I를 이용하여 나열하고 반응의 종류를 구분해보자.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자 급히 손을 떼지. 이거는 회피 반사지. 무조건 반사야. 그 다음 F에서 G 거친 다음에 I 무조건 반사야. 이거는
이거는 척수 반사니까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서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이거는 F, D, 그 다음 B, 그 다음 E, H로 내려와야 돼. 의식적인 반응이니까.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골키퍼가 보고 공을 막아낸다. 그러면 A, 눈으로 봐야 돼. B, 그 다음 E, H야. 이렇게 야 얼굴 쪽은 척수를 거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막바로 대내로 간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 그러면 A, B, C다. 의식적인 반응이다.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한번 풀어봐. 다 했어? 보자. 1번에 X0, XX. 위에 정리는 대내 의식적인 반응이고 1번은 X0, XX. 틀린 거 있어? 2번에 대내 척수. 그리고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3번은. 그리고 147페이지의 정리 기억은 거치지 않는 빠르게. 그 다음 1번에 XXX0. 그 다음 2번에 감각 척수 운동이야. 그리고 3번은 무조건 반사는 반응 경로에서 대내를 거치지 않아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는 반응 경로에서 대내를 거치지 않아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 넘겨. 148페이지 좀 풀어봐. 안 푼 거 풀어. 그리고 오늘